온라인 언어 교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언어 교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문화 가정,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언어 교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온라인 언어 교환을 시작할 때 부산에 있는 한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보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는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외국인에게 같이 언어 교환을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같은 조건이 있는 상황인 사람이라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정주부면 서로의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아침에서 통상적으로는 뭐 오후 직장에 다니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이제 자유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한국 사람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은 직장인인 경우에 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제 조건으로 보면 첫 번째 한국 사람은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가정주부가 똑같은 조건으로 결혼을 한 가정주부가 아, 결혼을 해서 온 가정주부와 언어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와 만약에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인 직장인,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언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또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유학 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학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언어 교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 학생이 유학생과 같이 언어 교환을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매칭이 서로 간에 되는 구조. 그래서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기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렇게 세 그룹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 교육, 그다음에 아, 자기의 어떤 제2의 어떤 생활 여건으로 해서 한국어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한국 그 사회와 교류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
그다음에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으려면은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된다라는 점. 어떤 한국 사회에 거듭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언어 학습자도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 나라를 여행을 갔을 때 나도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충분히 이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어, 목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근로자나 공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공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야 있겠고 출퇴근 시간 상계대 뭐 이런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을 배려를 해서 같은 조건에서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한국 분들도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내가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 교환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유학생 기준으로 보면 한국 학생이 유학생과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드 프로그램에 관해서 내가 언어 교환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드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언어 교환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드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역시도 같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내가 말로 지금 글을 작성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AI한테 조율을 해달라고 하면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 써서 좀 이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복사를 해서 AI에게 교육을 받아서 이 내용을 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모국어 기준으로는 지금 구글 도큐멘트나 이런 입력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음성 영역의 어떤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거는 아주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프로리드라는 글을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을, 리드 내용 딱 치면 최소 그 띄어쓰기, 그다음에 구두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설명을 좀 이렇게 잘 해주네요. 아주 훌륭한 AI가 이렇게 정리를 내가 한 얘기를 정리를 이렇게 잘 해줄 줄은 몰랐는데 아주 아주 잘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컨텐츠를 활용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블로그에다도 한번
작성을 해서 한번 그 AI에서 작성된 글을 자 프로그램이 그래 딱 하면 발행이 됐어. 온라인 언어관, 한국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언어관. 어쨌든 수정 없이 그냥 올려놨는데 일단은 아, 이 자드 프로그램에서 아, 심적인 요소는 우선은 큰 조건에서 언어 교환을 하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다문화 가정, 직장인, 외국인 근로자, 학생, 유학생. 이런 어떤 코드가 맞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 이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